학사승지 나으리, 오밤중 죄송하옵니다. 긴히 논의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지체문은 오늘 낮에 궁궐로 무인들이 찾아와 강감찬을 동북면 행영병마사로 임명한 건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동북면으로 떠나기 전 현종이 강감찬에게 당부한 내용도 함께 비밀리에 전하면서 과연 강감찬이 동북면에 가서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록 강감찬이 전략의 신이기는 하나 친한 사람이나 가족도 하나 없이 호련단신의 몸으로 동북면으로 갔다가 거기서 드센 무관들에 의해서 무슨 괴이한 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물론 대놓고 강감찬을 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인들끼리 다 함께 모여 궁궐까지 쳐들어와 황제에게 불만을 표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온 지체문이었기에 문관 출신인 강감찬이 자신의 수장이란 걸 동북면 무관들이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하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생각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감찬은 현종에게 명을 받을 때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 못한 게 아니었기에 오히려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부인도 안 데려가고 개경에 남겨둔 것이기도 했는데 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현종은 지체문을 통해 혹시 강감찬이 호위병을 대동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체문, 내게 호위병은 필요 없네. 지금 무관들이 단체로 몰려와서는 성상폐하를 겁박하는 상황에서 호위병이 더 필요한 곳을 찾는다면 그곳은 동북면이 아니라 개경성이겠지. 내가 없는 이곳에서 성상폐하를 제발 잘 보필해 주시기 바라네. 그럼 학사승지께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동북면 병사들 사이에서는 개경에서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도 없던 문관이 병마사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동북면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할 것이 분명하네. 일단 내가 그들의 병마사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언가 대단한 걸 보여줘야만 하겠지. 강감찬은 동북면 변방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이 수시로 고려인들을 침략하고 수탈하면서 노략질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선 여진족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무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판단하였기에 여진족들을 견제할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거란군들이 말을 타고 침략을 해왔다면 여진족들은 배를 타고 노략질을 일삼았는데요. 내 알아본 바로는 여진족 해적들이 배를 타고 내려와 고려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포로로 만들지만 배를 타고 달아나는 그들을 쫓는다는 게 여의치 않아 넋을 놓고 앉아있다 들었네. 이번에 동북면으로 내가 가서 여진 해적들이 노략질하는 걸 멈추게 만들 걸세. 지체문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은 강감찬을 보며 참으로 대단하다 여기게 되었고 강감찬이라면 동북면의 무관들 또한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됐습니다. 실제로 함경도 함흥 북쪽에 자리한 여진족들은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내려와 백성을 약탈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1012년에는 고려의 성하현, 지금의 포항시 흥해 지역까지 약탈한 후 동해를 건너가 일본까지 괴롭힐 지경이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던 강감찬은 동북면에 도착하자마자 여진족들을 통해 김은부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여진족들 내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알려진 일부 해적들을 고려가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여진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고려 백성들의 안전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동북면의 무관들은 강감찬이 도착하자마자 문관 출신 강감찬의 길을 꺾어버리겠다 이를 갈고 있었고 강감찬이 당도하자 포악한 성미를 드러내며 강감찬이 하는 말에 모두 토를 달았어요. 하, 해적을 소탕하시겠다고요? 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본 적도 없고 배를 한 번도 타보신 적도 없는 분께서 도대체 무슨 배포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분노하며 따지는 무관에게 강감찬이 말하길 그동안 우리 고려는 주병력을 서부에 배치했고 거란과 송과의 관계에만 힘을 썼소이다. 이 틈을 타서 동여진의 몇몇 부족들이 배를 타고 내려와 고려를 약탈해갔고 성상폐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거란을 막는 데에만 급급하셔서 여진족을 대비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 못하셨소. 허나 이제 성상폐하께서도 그대들의 노고를 모두 아셨고 그대들을 도우시라며 나를 보낸 것이니 문관인 내가 온 것에 대해 부디 노여움을 푸시기 바라오. 강감찬은 거란족이 내부 반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군사들을 서북 방면으로 보냈고 당장 고려를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금이야말로 바로 동북쪽의 경계를 강화해 여진족의 침입을 막을 때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병력을 서북 쪽에 배치하면서 동북쪽 경계 강화에 무심한 현종을 보면서 은근히 섭섭해왔던 동북면 무관들은 현종이 자신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강감찬은 동북면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안 요충지에 성곽을 쌓기 시작하였고 성곽이 완성되자 수군을 배치하여서
해적을 물리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배를 타고 동해안에 내린 여진 해적들은 난생 처음 보는 성곽이 세워진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다시 배로 승선하여서는 자신의 본국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죠. 여진족들을 이리 도망치게 놔두었다가는 아직 성곽을 쌓지 못한 남쪽으로 내려가 고려의 백성들을 또 괴롭힐 거라 생각했기에 강감찬은 도망가는 여진 해적들을 끝까지 쫓으라 명했습니다. 여진 해적들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가능하다면 그들의 배를 모두 빼앗으라. 강감찬은 문영과 강민첨, 이인택, 조자기 등의 장군을 보내어 여진 해적을 공격했고 이에 분노한 여진 해적들은 고려 땅에 몰래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는 다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야만적인 짓을 벌였어요. 이를 참을 수 없던 고려군들은 여진 해적들이 배를 댈 만한 곳에 매복했다가 여진 해적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활을 쏘아대기 시작했고 그들의 배에도 불화살을 날리면서 도망갈 길을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이다. 용서해 주시오. 배를 타고 내려왔지만 도망칠 길이 요원해진 여진 해적들은 고려군 앞에 무릎 꿇으며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죠. 강감찬은 동해안 일대에 성을 쌓음과 동시에 동해안 수군을 관할하는 기구인 진명도 부서를 설치하자 현종에게 건의하였고 강감찬의 이와 같은 빛나는 노력으로 인하여 동북면 여진 해적들은 거의 소탕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동북면 무관들은 강감찬의 지혜에 감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문관들은 붓이나 다룰 줄 아는 겁쟁이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감찬은 100명의 무관보다도 더 전략과 전술을 용이하게 이용하면서 적들을 완벽하게 소탕해내는 모습을 보였으니 절로 고개가 숙여질 뿐이었죠. 비록 60대의 나이에 키는 160도 안 되는 단신인 강감찬이었지만 그의 기상과 기계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이러한 소문은 동북면을 넘어 개경까지 당도하였습니다. 학사승지 그대가 해낼 줄 알았소. 서북쪽으로는 거란족을 상대한 강감찬이 이제 동북 방면까지 제압하고 말았으니 현종은 강감찬이야말로 다음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고 동북면에서 돌아온 강감찬에게 거란과의 제3차 전쟁을 준비하라 명했어요. 그런데 이때 강감찬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인택이 자꾸 현종에게 강감찬을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고 강감찬에 대한 신임이 가득하였던 현종은 오히려 이인택을 파직하였을 만큼 강감찬을 총애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24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강감찬의 전기 내용을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